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세찬 장맛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대구와 경북 남부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장마는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주춤할 듯 보였던 장맛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도 비를 뿌리겠는데요. 오늘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80mm, 모레는 경북 북부와 대구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돌풍과 함께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습도가 높아 날이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토엄산에서 지난 5월 산사태 현장 24곳이 처음 알려진 데 이어 49개소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산사태 1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땅 밀림도 3곳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우가 오거나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출렁지를 잇는 지방도와 문무대왕면 법곡리 등 마을에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주 토암산 자락 일부가 등고선 모양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곡 곳곳에 토사가 무너져 나무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약 200m 위에 도달하자 3,000평 넘는 면적의 산비탈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하수가 차오르면서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서서히 무너지는 이른바 땅 밀림이 발생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2년 전 태풍 흰남노 당시 본격적으로 땅 밀림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약 5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땅 밀림 현상은 폭우나 지진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위력과 피해가 산사태의 100배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엔 토암산 일대에서 땅 밀림이 발생해 옹벽들이 무너지고 4차선 도로가 6m가량 솟아올라 1년 가까이 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위험도를 만약에 수치로 1에서 10단계로 본다 그러면 한 7에서 8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겠어요? 그 계곡에 물이 흘러가면서 치고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는 균형을 잃고 땅 밀림이 발견된 곳은 지금까지 토암산에서만 모두 3군데. 피해 영향권에는 지방도와 일부 마을들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이곳은 땅 밀림이 발생한 지점에서 약 1km 아래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토사가 민가를 덮치는 걸 막기 위해 지금 이렇게 사방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우가 예보되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 등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한 30, 50mm 이상 예보가 떨어지면 적어도 도로 관리하는 경주시의 도로 담당 부서에서는 바리케이트라도 미리 갖다 놓고 20mm 정도 내리면 바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또 토암산 일대를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해 위험성을 정밀 조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등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통합이 500만 시도민의 100년 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처 등 의회 관련 중앙기관과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의회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축협 상호금융, 이른바 지역 농축협들은 토지 구입자금 같은 대규모 대출권은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하는데요. 최근 이런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불과 2년여 만에 대출 연체율이 9배 급증했는데 그중에서도 대구와 경북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농축협은 부동산 PF 대출은 할 수 없지만
브릿지론 등 대규모의 토지 매입 자금 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 대출의 규모는 최근 3년여 만에 2배 이상 늘어나 23조 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치솟는 대출 연체율입니다. 1%대에 머물던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올해는 11%, 9배 치솟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9.8%, 경북은 16.4%로 나란히 전국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최근 2년여 만에 연체율이 5배 뛰었고 연체율 10% 이상인 조합이 6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린 결과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부실 부동산 투자로 대출 위험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연체된 공동대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농축협의 이런 행위를 207만 조합원에 대한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혼자 하면 겁이 나니까 두셋이 손잡고 투기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심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작년 말 지역 농축협이 200~300%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공동대출이 방만했다고 인정하고 현재 다양한 연체 감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대출을 할 때 중앙상업용에서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업용 대출이 나가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실 우려가 사전 대출 시행부터 검토를 해서. 한편 농민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지역 농축협의 일반 대출 연체율도 최근 1년여 만에 3배 이상 높아져 농협 부실화와 농업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농가에서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질소비료를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질소비료를 적정량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소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밥의 질감이 딱딱해지고 벼가 웃자라면서 넘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적정한 질소비료 사용량은 1000제곱미터당 9kg이지만 현재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적정량보다 1.5배 많은 13.5kg의 질소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문을 연 경주 어린이박물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린이박물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했고 역사교육의 터전이 되는데요. 국립경주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학교 70주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을 개막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던 1954년 경주에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르게 알려주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70년을 이어왔고 박물관 장수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네스코 인증도 받았습니다. 경주에 있는 인쇄소라든지 목공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박물관 학교를 뒷받침해 왔던 거죠. 박물관 학교가 70년을 이어올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박물관을 만들어 오고 박물관 학교를 운영했다라는 점에서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 7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특별전은 기억과 배움, 익힘과 연결이라는 4개 분야로 나눠 열립니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자료사진과 기록 등을 볼 수 있고 어린이 박물관이 배출한 졸업생 영상도 마련됐습니다. 입학 모집 요강부터 졸업 앨범까지 일련의 교육 과정을 소개할 수 있는 대표 전시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학교 운영 과정이라든가 학생들의 일과와 일상을 한번 보신다면 특별전에 이어 국립경주박물관은 앞으로 30년 동안의 각종 자료들을 모아 정리해 개교 100주년 준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 주민의 주민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부지의 공원 숲길과 주차장 건설을 즉각 추진할 것을 경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주민행동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공개 질의서를 보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주시가 약속한 숲길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상주에서만 철길 건널목 사고가 3번이나 발생해 운전자 3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건널목을 무리해서 지나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문경시 흥덕동의 한 철길 건널목. 흰색 소형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접근합니다. 차선을 반대편으로 옮겨 차단기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려던 찰나 달려오는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합니다. 충돌 직전 급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현장에서 숨졌고 40대 엄마는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상주에서도 최근 1년 사이 철길 건널목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해 운전자 3명이 숨졌습니다. 불과 3주 전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철길 건널목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울타리가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쓰러졌고 자동차 바퀴와 문짝 등 각종 잔해가 널브러져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아침 7시 20분쯤. 40대 운전자는 매일같이 다니던 출근길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차가 많이 다녀요. 지금 봐요. 계속 다니잖아요. 이제 농촌지도기술센터도 있지. 이제 닥차 계속 있잖아요. 도로는 좁은데 많이 다니지. 사고 차량은 차단봉이 이미 내려간 상태에서 차단봉을 그대로 뚫고 철길로 진입한 걸로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다른 철길 건널목에서도 2달 전 사고가 발생해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장면이 담긴 열차 내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도 건널목 차단기는 정상 작동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철길 건널목 사고는 모두 49건. 이 가운데 철길 건널목이 가장 많은 경북에선 18건이 발생했는데 전국 시도 가운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코레일은 최근 철길 건널목 사고는 모두 일단 정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운전자가 차단봉을 우회하거나 돌파 진입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철길을 안전하게 건너시기 위해서는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건너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널목 통과 도중 차량이 고장나 멈춰서면 재빨리 차에서 내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비상 통화 장치 등으로 연락해 열차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학생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포항 장량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시와 한동대는 3층 규모 상가를 임대해 환동의 지역혁신원 제1캠퍼스 개원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소그룹 회의실과 다목적 교육실 등을 갖추고 문화예술, 경제,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와 한동대는 오는 10월 남구에 제2캠퍼스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 하반기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6개 학교의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사업은 울진고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와 가칭 포항 초곡초 청소년 자율공간, 가칭 포항 이인중학교 미래교육센터 등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교육 돌봄, 문화체육시설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에서는 울릉고 다행복터와 안동 강남초 등 2건이 선정돼 사업비 34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39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은 방사선 관리와 산업안전, 방패물 관리 등 28명이며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 인턴 4명과 경비 등 휴직 대체 근로자 7명입니다. 특히 공단은 올해 자립준비 청년 대상 가점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별도 전형 채용 인원을 늘려 사회 형평적 채용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예술, 주민 복리 증진 등으로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받습니다. 지정기부는 자치단체 사업 중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장마는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주춤할 듯 보였던 장맛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도 비를 뿌리겠는데요. 오늘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대구와 그 밖에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80mm, 경북과 대구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돌풍과 함께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되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3도, 김천 22도로 후텁지근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2도, 김천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도, 문경도 2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 31도, 문경은 30도 예상됩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31도 전망됩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습도가 높아 날이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